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오늘의 쌤 클래스 주제는 커버드 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커버드 콜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커버드 콜에 들어가 있는 파생 상품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차게 담아있는 컨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삼성자산운용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옵션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커버드콜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공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권리만 다오, 이런 모양이 콜옵션 매도 싸이가 아닌 것 같아서 요 페이오프를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첫 번째는 커버드 콜의 역사입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어요. 2000년 초반에도 한국에 커버드 콜 관련된 펀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커버드 콜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그런 전략입니다. CME 그룹의 CBOE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옵션 거래 전략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옵션 거래 전략이라는 것은 콜옵션과 풋옵션,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조합해서 일정한 규칙을 만든 그런 전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략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커버드 콜이 그런 옵션 거래 전략의 정형화된 하나의 패턴이었다라는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야, 그러면 주식은 그런 정형화된 거래 전략 없어?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식도 있습니다. 주식도 이런 전략을 쓰면 수익이 납니다 라는 논문을 근거해서 정형화된 전략들이 있는데요. 주식 정형화된 전략을 스마트 베타라고 불러요. 스마트 베타. ETF 이름을 보시다가 가치? 성장? 로우볼?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이거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라는 전략들을 정형화되게 만들어 놓은 스마트 베타류의 ETF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커버드 콜이 어제 오늘 나온 그런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옵션을 연구하시던 옵션 전략을 공부하시던 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형화된 그런 포지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야, 옵션이 뭐예요? 옵션 이런 거 왜 필요해요? 선물이 뭐예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류들을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는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생 상품의 교과서적인 의미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 그래서 기초 자산에서 파생됐다라고 해서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선물, 옵션, 선도 거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선물 이름에 퓨처스가 붙어 있는 거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그리고 선물의 선자가 미리 선자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김해평야에서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농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봄이 됐어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죠? 가을에 쌀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A라는 상인과 거래를 합니다. 작년에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 정도의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2,000원에 농산물 상인들한테 파는 그런 거래를 한 거고요. 홍수가 나든지 가뭄이 나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12,000원이라는 가격을 확보를 한 거죠. 물론 저한테도 리스크가 있어요. 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12,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12,000원에 팔아버렸으면 13,000원, 14,000원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런 거래를 했냐면 불안하니까.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미래 가격에 대해서 서로 개런티를 한 것이 선물 거래, 그리고 저랑 농산물 시장에 있는 상인이랑 두 분이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선도 거래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파생 상품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옵션 거래는 뭐냐? 옵션 거래는 나는 그냥 한 가마니 정도만 필요한데, 그러면 한 가마니를 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지금 한 가마니가 만약에 한 2,000원, 3,000원, 4,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쌀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권리만 다오. 만약에 쌀 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되면 저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에 해당되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매수, 매도.
그리고 상승, 하락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콜옵션 매수는 상승하는 상품을 겨냥했을 때 어떤 일정 가격을 주고 사서 내가 예상했던 기초자산이 주고 산 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권리를 행사해서 팔고 거기서 입장료를 뺀 돈만큼을 차감해서 내가 이익으로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승할 거다, 돈을 딸 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반대 방향도 있어요. 앞만 봐도 하락할 것 같아요. 하락할 것 같을 때에는 저는 풋옵션을 매수하면 됩니다.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만약에 지금 주식이 10,000원 하고 있는데 앞만 봐도 주가가 9,000원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 나는 행사가 9,000원짜리 풋옵션을 사는 겁니다. 저는 9,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들고 있으니까 만약에 8,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9,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8,000원에 행사를 하게 되면 1,000원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낸 입장료를 1,000원에서 빼서 그게 풋옵션 매수의 페이오프가 됩니다. 옵션 거래는 왜 하냐면 지금 10,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됩니다. 눈에 봐도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000원에 사는 사람은 현실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100원 주고 샀다라고 가정했는데 내 예상대로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가준다면 저는 투자한 돈은 100원인데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2,000원에 행사하면 1,000원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옵션은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옵션 거래가 활성화된다든지 옵션 거래가 좀 투기적으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옵션이란 파생 상품은 다 만기가 있거든요. 주식처럼 만기가 없는 상품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겠다, 정해진 기간 내에 물건을 넘기겠다, 물건을 팔겠다 이런 권리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기 한 달짜리 옵션을 샀는데 좀 운이 나쁘게도 한 달 뒤에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냥 날리는 거거든요. 예, 한 달 내에 주가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 관련된 개념도 옵션 가격에 녹아져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빠질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해야 되죠. 그리고 만기라는 시간 동안 또 움직여야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과 다르게 좀 옵션이나 선물은 좀 복잡합니다. 여기까지가 콜옵션, 풋옵션 매수입니다. 옵션 매수를 설명드린 이유가 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매도는 뭐 권리를 판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좀 어렵고요. 그냥 발행한다. 지금 10,000원 하고 있는 주가에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들을 계속 발행하는 겁니다. 계속 발행해서 주가가 11,000원 이상까지 안 가게 된다면 그 발행해 놓은 그 프리미엄들을, 권리를, 입장료들을 수취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옵션 매수면은 아까 제가 10,000원 하는 주식을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콜옵션 매도는 옵션을 산 사람, 그 입장권을 산 사람들의 입장료를 다 수취하는 발행자 입장이니까 이 주가가 11,000원 이상만 안 가면 그건 다 내 수익.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지금 10,000원 하고 있는데 9,000원 밑으로 안 가면 저는 입장료만큼 프리미엄을 수취할 수 있으니까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는 급등, 급락 이런 상황, 일종의 블랙스완 상황이 아니라면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면 발행해 놓은 입장료들을 싹싹싹싹 긁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 매수는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거다. 콜옵션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도는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간 사람들한테 발행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낸 돈이 그 사람들이 샀던 발행가 이상으로만 안 올라가면 그 돈을 다 수취하는 거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하고 있는데 10,000원 하고 있는 주가를 9,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풋옵션 매수다. 그리고 저 풋옵션 매도는 10,000원 하고 있는
주식인데 9,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받아주는 발행자다. 저는 9,000원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그 사람이 낸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낸 프리미엄을 수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9.11 테러라든지 아니면 IMF라든지 서브프라임이 터져서 만원 하고 있던 주가가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진 만큼 그 옵션을 산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니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콜옵션 매도라든지 풋옵션 매도라든지 이걸 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특히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더 없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의 폭포수처럼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블랙스완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빵빵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풋옵션 매도를 해서 뭐 큰 손실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콜옵션 매도도 야,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만큼 손실인데, 마치 네가 놀이동산 입장료 10,000원 받고 팔았는데 놀이기구도 계속 고장나면 그만큼 너 손실을 크게 나는 거 아니야? 너 놀이공원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은 콜옵션 매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자산도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분은 기초자산으로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기초자산의 상승분 매수한 포지션에서 그 콜옵션 매도의 손실분을 서로 만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커버드콜은 뭐 큰 손실이 발생하는, 아니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손실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은 약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를 공부할 때 저도 헷갈렸었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서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콜옵션 매수는 오른손 들어다. 결국은 제가 지불한 입장료가 이 정도고요. 이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난다. 그래서 이 콜옵션 매수. 반대로 콜옵션 매도는 입장료를 받고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거니까 콜옵션 매수를 꺾는 이런 모양이 콜옵션 매도. 반대로 풋옵션 매수는 왼팔 들어,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왼팔 꺾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콜옵션과 풋옵션을 둘 다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요거를 아까 제가 스트랭글 매수라는 포지션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랭글 매도는 이렇게, 제가 싸이가 아닌 것 같아서 잘 팔은 안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페이오프가 궁금하다. 콜옵션 매수는 오른팔 들어, 콜옵션 매도는 오른팔 든 걸 꺾어, 그리고 풋옵션 매수는 왼팔 들어, 그리고 풋옵션 매도는 왼팔 든 걸 꺾어. 요 페이오프를 기억하시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커버드콜 언제 해요? 살짝 말씀 주시긴 했는데 왜 쓸데없이 선물 얘기하고 옵션 얘기하고 스마트 베타 얘기하고 도대체 커버드콜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2부를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커버드콜에 들어가는 기초자산의 성격, 콜옵션 매도 포지션의 움직임 이런 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커버드콜을 쓰고 있는 ETF 현황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2부를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